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손입니다. 오늘 92번째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 토지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답사를 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그 가격에 대한 판단입니다.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거나 중개업자를 만나거나 현지 주민과 많은 대화를 하시는 발품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도 사례와 함께 토지 가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토지에 대한 것인데 토지는 가격 판단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 건가? 자, 여기에 대한 내용과 토지는 도로와 관계해서 그 가치가 많이 달라지죠.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토지답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가격에 대한 판단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거래되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단지에 몇 평은 얼마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이 돼 있죠.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하고 관련 있으면 대지 지분당 평당 얼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토지는 워낙 개별성이 강하죠. 바로 옆에 있는 토지도 도로가 닿느냐 안 닿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가격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에 대한 확인은 일단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 일대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인터넷상으로 자, 매물이 나옵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인터넷상으로 나오는 물론 매물에 대한 가격이 역시 그 토지의 특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여러 개의 토지가 나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여주의 자연녹지면 어느 정도다. 관리의 지역이면 평당 10만 원이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답사하려고 하는 관심을 가지는 토지가 그 지역의 평균적인 토지 정도라면 역시 인터넷에 나오는 이 금액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판단을 미리 현장을 가시기 전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여주시 여주군 북내면의 농지가 일반 매물로 나온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인터넷에 가격이 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보고 비교하는 거죠. 자, 이 매물 중에 하나가 만약에 특정 지번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평방메타당 5만 원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실제 매물은 10만 원에 내놨다. 평방메타당.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럼 공시지가가 이것은 4만 원이다라면 평방메타당 물론 시점은 같아야 되겠죠. 같은 시기에 이것은 5만 원, 이거는 4만 원이었고 실제 매물 내놓은 것은 10만 원이라면 그것은 이것은 한 8만 원 정도 실제 호가가 하겠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실제 매물 나온 것 아니면 최근에 거래된 것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물건의 가격을 비교해서 추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아까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낙찰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경매든 공매든 그 인근 지역에 비슷한 내용의 토지가 낙찰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토지의 가격을 역시 추산할 수 있겠죠. 자, 비교할 때 자, 그 각 토지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알고자 하는 그 토지가
특별히 내용이 좀 좋다라면 그러면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낙찰된 금액보다 다소 높게 그 가격을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결국은 토지를 답사를 해서 가격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은 실수요자 또는 실제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시려면 나름 많은 경험과 정보가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가격의 기준은 현지 중개업소에서 말하는 중개업자가 판단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개업소에 가서 여러분이 가격을 물어보실 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왕 이것을 내가 꼭 사야 되겠다라면 중개업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니까 물론 정보를 누출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지역에 어떤 동네에 관리 지역에 도로가 소로가 닿는 자 그런 땅을 하나 사고 싶은데 어느 정도 가격을 줘야 되느냐. 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도 한 군데 중개업소를 가서 그것만 기준으로 하시면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두세 곳 중개업소를 찾아가셔서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합리적이다 또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다 판단되는 것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일반적인 가격이 되겠죠. 어떤 특정 토지의 특정한 가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특정 토지의 그 가격은 현장에 가서 자, 그 모양,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모양이냐, 도로를 어떻게 닿느냐, 도로보다 저지냐, 고지냐, 안반이 있느냐, 수목이 있느냐, 자, 토지의 전반적인 현황, 향이 어떠냐, 이런 것까지를 모두 감안해서 가격을 판단해야 되겠죠. 결국 이러한 현황이 중요합니다. 또 토지에 대한 실수요자라면 자 거기에 가봤을 때 주변 산세가 좋다, 전망이 좋다, 자 길이 좋다, 물이 가깝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이 가격을 판단하는데 또 하나 영향을 주는 게 되겠죠. 자 토지의 가격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이런 얘기까지 있죠. 자 토지를 경매를 내서 낙찰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토지를 과대평가한 사람이 주인이 된다. 결국 그 토지의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은 높게 가격을 지불하겠죠. 그 사람이 결국 주인이 된다는 거죠. 좀 과장이 있습니다만 또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스스로 토지의 가격을 매길 수 있을 때까지 일단 많은 경험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으로 역시 토지의 사례를 같이 보실까 합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충남 아산시의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대지 522평방미터. 자, 이 정도면 시골에서 집 하나 짓기는 딱 알맞죠. 대략 200평 내외를 좋아합니다. 전원주택 같으면 좀 더 넓은 200~300평 정도가 보통 많이 선호하는 평수죠. 자, 여기에 건물은 제외됐다라고 나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폐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2006년도에 3,100에 감정이 됐고, 자, 2,340만 원에 누군가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주변은 관리 지역이고 시골 취락이 있습니다. 자, 안에 지도와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자, 말씀드렸던 폐가가 있죠. 거의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그런 주택인데, 자, 이것이 일단 낙찰을 받은 다음에는 어쨌든 협의에 의해서 저 폐가를 멸실을 시켜야 합니다. 자, 문제는 이 토지가 도로에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실제 현장을 답사를 했었는데, 자,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도로가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농로였습니다. 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사실상 닿지를 않죠. 자, 이것이 만약에 시골이라면 시골에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친인척 관계거나 자, 이렇다면 쉽게 이 도로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핸디캡으로 봤는데, 자, 여기서 지적도를 보시면, 자, 이렇게 도로가 사실상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것은 농로였고, 그리고 실제는 여기에 다 농사를 지어서, 사실상 이것이 폐도가 된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자, 그런 도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가보니까, 이쪽으로는 출입이 가능한데 비포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만약에 이쪽으로 도로를 현황 도로를 못 낸다면 자, 이쪽으로 통행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 대신 포장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 지역이 평택의 남쪽이어서 2005년 당시에도 벌써 평택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가 발표된 때였기 때문에 평택의 장래 영향을 입을 거라고 보고 제가 답사했던 사건입니다. 자, 실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제가 현장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폐가죠. 자, 그런데 이쪽으로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포장이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라도 활용할 수 있다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이것이 경기도 용인에 나온 사건입니다. 자, 대지가 경매 대상이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이 사건은 3억 6천에 감정이 됐는데 금액이 아주 많이 떨어졌죠. 1억 8,8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높은 금액 2억 2천에 낙찰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경매를 하는 자, 이것은 3번 물건이고 1번, 2번 물건과 비교를 해보면 자,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1번 물건은 80% 이상의 낙찰이 되었고요. 자, 2번 물건도 토지만 경매 대상인데 역시 86%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경매하는 3번 물건은 자, 그 지도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적도입니다. 자, 지적도를 보시면 1번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자, 여기가 아주 고급 전원주택지인데요. 자, 2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말씀드렸던 3번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 있죠. 자,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은 물론 경매 대상이 아니니까 자동으로 도로가 나면서 없어지니까 해결되겠지만 자, 이 토지도 대부분이 도로에 저촉되어서 수용될 테고 나머지 토지로서는 대지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낙찰받은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역시 이러한 내용을 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고 입찰에 참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릴까요?
자, 안산시 대부동동에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농지 850평방이고요. 자, 이것이 5,100만 원에 감정되고 9,300만 원에 신권에 낙찰되었습니다. 자, 안산시 대부동동은 섬이죠.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다리가 놓여져서 육지화가 된 지역인데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규제도 많은 쪽이죠. 자,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이렇게 계획도로가 있고, 자, 계획도로에 바로 근접해서 닿지는 않습니다만 근접해서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높게 낙찰이 되었는데 토지의 가격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것이 지금 감정 자체는 평방미터당 6만 1,000원인데 실제 낙찰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높게 낙찰이 되었죠. 그리고 많은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자, 모두 다 가격 판단을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토지를 가격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안산 대부동동의 위치입니다. 지도입니다. 조금 이것을 줄여서 볼까요? 자,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산 대부동동이죠. 자, 여기에 영흥도 섬이 있고요. 자, 여기 역시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격이 다리가 놓여지기 전에는 아주 토지가 저렴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여기 시와호 방조제가 있고요. 주변에 호재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가 송도 신도시죠. 자, 가격이나 장래 가치는 뭐 제가 만설번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고요. 자, 이쪽이 경기도에서 요즘 많이 주목하고 있는 정곡항인데 요트 관광지를 만든다고 최근에 2008년도 5월에도 그러한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자, 여기는 송산시티라고 그래서 역시 신도시가 들어올 계획이 돼 있죠. 자, 이 시와호 끝쪽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대규모의 관광지가 역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성감도라고도 있고요. 이 성감도는 휴양지로서 또는 어촌 체험 지역으로서 역시 앞으로 많은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는 어디든 많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투자하는 지역이죠. 자, 지금 경매로 나온 그 물건의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열어봤습니다. 역시 전부 같은 안산시 대부동동입니다. 자, 이 중에서는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고 전답도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것이 자연녹지의 농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비슷한 거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연녹지의 전답. 자, 제가 봐서는 대략 이것이 평방메타당 가격이거든요. 자, 평방메타당 한 10만 원 내외 한다. 자,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보입니다. 자, 평방메타당 10만 원. 자, 그렇다면 평당으로서는 대략 한 30만 원 남짓하겠죠. 자, 아까 그 토지도 역시 이 수준 내외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다소 저렴하게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것은 일반 매매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이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지 않아서 이 토지를 실제 매입하기가 어려운데, 경매로 나온 것은 토지거래 허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매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또 다른 방법으로 아까 그 토지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것은 실제 경매로 진행된 안산시 대구동동입니다. 자, 2007년도, 2008년도 사건이 이렇게 거래된 것이 많습니다. 실제 이것이 감정이 얼마에 되고 낙찰이 얼마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경매에 나온 것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현재 그 토지의 가격, 자, 경쟁자, 그리고 예상 낙찰가 이런 것을 모두 추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토지의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시면 인터넷에서 대략적인 가격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죠. 경기도 양평에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좀 큰 농지네요. 4,960평. 자, 이것이 2008년 5월 1억 7,800에 감정되고, 자, 신건에 아주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3억 2,100만원. 자, 이것이 현 시점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08년 5월 현 시점. 아직도 대운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논의 중이죠. 자, 이 지역이 대운하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대운하를 잘 알지는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그 인근에 있는 토지니까 당연히 대운하와 관련이 있겠죠. 혹 대운하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것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이 주변은 자, 많은 전원주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가치가 좋은 그런 땅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변은 거의 농지로서의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그러면 가격 판단을 어떻게 했을까? 자, 현재 여기서 경매에서 감정은 평당 36,000원, 평방메타당 36,000원, 평당으로 보면 11, 2만원 정도로 감정이 됐네요. 자, 작년 정도로 보면 거의 시세나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다는 정도.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운하고 관련해서는 자, 이쪽 지역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약간 좀 주춤한 쪽인데, 자, 그것이 충분히 반영된 금액으로 낙찰된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역시 가격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상에 나온 매물을 검색하고 현지 부동산을 방문하여서 요즘 가격 형성된 내용 또는 거래된 내용을 확인하고 또 낙찰된 사례가 있다면 최근의 낙찰 사례를 비교해서 이 지역의 가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 지역의 위치입니다. 그림입니다. 아래쪽에 남한강이죠. 남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자, 이것을 좀 더 줄여서 볼까요? 자, 이것이 양평에서 양수리에서 자, 양평을 지나서 이쪽이 양평이 되겠죠. 자, 여기가 양평이 되겠습니다. 자, 양수리에서 양평을 지나서 이 위쪽은 북한강이 되겠죠. 자, 대운하는 북한강하고는 관련이 없죠. 남한강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여주를 거쳐서 여기가 여주쯤 되겠네요. 그리고 원주 방향으로 해서 충주까지 가는 남한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변은 강 주변은 많은 전원주택이나 근린 시설들이 있죠. 모텔, 음식점 이런 것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자, 야후 부동산에서 매물로 올려놓은 현 시점 2008년 5월 현 시점에 매물로 올려놓은 것을 제가 검색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계곡면. 같은 지역이죠. 자, 이 지역에 현재 올려놓은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시세가 어느 정도에 형성되고 있냐를 보기 위한 것이죠. 자, 아까 그 토지도 역시 관리 지역이었습니다. 관리 지역의 농지. 자,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략 20만 원 평당, 여기서는 평당이 아니죠. 평방메타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여기에 나온 금액은 평방메타당 금액입니다. 자, 평방메타당 금액이 대략 이렇게 8만 원, 10만 원, 7만 원 이런 정도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평당으로 계산하면 역시 한 2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자, 평당 20만 원 정도 또는 그 이상의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양평군 계곡면에 낙찰된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낙찰 사례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아까 경매로 나온 물건과 비슷한 지역, 비슷한 내용, 이것들이 과연 감정이 얼마 되고 낙찰이 얼마 됐는지를 체크해보면 역시 현재 대략적인 시세 아니면 낙찰되는 예상가를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이것은 수원시 장안구의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가격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자, 723평방미터의 대지가 건물은 매각 제외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있는 토지가 되겠죠. 자, 이것이 2004년도에 18억에 감정이 되고 2005년도에 7억 5천에 낙찰된 사건인데, 자, 이것은 그 토지상에 짓담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희미하게 보이실 텐데요. 자, 그 옆에는 주유소입니다. 여러분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4차선 도로변에 주유소 옆에 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토지가 되겠죠. 자, 모양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 지상에 지금 1층, 지층과 1층의 건물을 짓다가 방치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법정지상권과 또 유치권까지 관련된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등기부상은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만 낙찰되면 모두 정리가 되죠. 자,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물론 당장 그 주변의 시세는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략 500만 원이다 평당.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낙찰받고 추후에 들어갈 비용을 많이 고려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치권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자, 그 지상에 짓담한 것을 철거할 건가? 아니면 그것을 유치권자와 협의해서 그대로 계속 살려서 건물을 지을 건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미 여기는 건축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제 역시 2004년도에, 2005년도에 자, 이 건축 허가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는데 이미 건축 허가가 나서 짓고 있는 상태고 건축 허가가 아직은 살아있는. 자, 그렇다면 낙찰자는 이 건축 허가를 무시하고 새롭게 건축 허가를 당장은 낼 수가 없죠. 자, 이것을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소송으로서 이 건축 허가를 무효화시키거나 아니면 건축 허가를 승계받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보통의 대지 위에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것은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 건축 허가를 뭉뚱그려서 같이 해결을 해야 되죠. 자, 유치권 입장에서는 토지만 경매 대상이니까 유치권을 더 이상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을 허가하다가 잘못된 채무자 역시 아무것도 여기서 건질 게 없습니다. 자, 토지 낙찰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 자, 이것을 유리한 측면을 잘 살려서
유치권도 일부 인정해주고 건축 허가도 승계를 받아서 그것을 계속 건축하는 쪽으로 가면 좀 저렴하게 건물까지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릴까요? 자, 이천시 부발읍에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임야 847평인데 지분입니다. 역시 제가 답사를 했던 사건인데 낙찰이 신건에 단독으로 낙찰이 됐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자, 지역으로서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부 자연 녹지가 있고 일부 완충 녹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 상황을 보면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쓸모없는 토지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자, 이것이 영동고속도로고, 자, 이것이 현대전자.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자, 여기는 현대전자에서 이렇게 육교를 건너와서 주로 현대전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 토지가 경매가 나왔는데, 자, 이것은 아파트를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일부는 완충 녹지입니다. 고속도로 옆에 접해 있어서 건축 행위가 제한되죠. 만약에 이 토지가 만약에 어떤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보상받는 것밖에 없다고 보고 보상받는 것은 어느 정도 책정이 정해진 금액인데 과연 이것을 낙찰받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건입니다. 자, 각 토지마다 그와 연관된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꼭 낙찰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낙찰받고 수익을 낸다는 것은 힘들어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꼭 필요한 땅은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낙찰 받으셔야 되겠지만 투자를 고려한다면 과연 이것을 팔 수 있을까? 그쪽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토지는 그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지역 정보를 좀 정통해야 합니다. 가격을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판단의 한 방법으로서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판단하거나 자, 그 지역에 나온 매물을 찾아보거나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낙찰된 사례를 통해서 가격을 추산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의 가치는 도로에 달려 있고 자, 도로가 없는 토지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토지에 도로가 닿지 않는다면 그 토지를 낙찰받기 전에 미리 도로를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